네, 조금 전 이슈 진단에서도 짚어봤듯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높고 또 일본의 경제 보복 장기화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시기에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지 또 걱정과 궁금증이 커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도 짠테크, 소확행테크 등 이름도 다양한 재테크들이 트렌드와 변화와 맞물려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손바닥 경제에서는 바로 지금 유용한 재테크 정보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일본의 경제 보복 또 미중 무역 전쟁 뭐 불확실성이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네네. 투자를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재테크 시장에서 뭐가 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사실 안전자산이 트렌드다라고 역시 보시면 안전자산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위험이 없는 금융자산, 그래서 네. 무위험자산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재테크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지금처럼 대외적인 변수가 많고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경우에는 모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안전자산에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오늘 이슈도 나왔지만은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최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온 것처럼 정말 안전자산에 좀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 이게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전자산을 달리 얘기하면 위험을 회피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짠테크, 소확행테크 네. 이런 것도 많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네. 뭔가 짠테크, 소확행테크 하면 좀 소규모로 투자를 한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짠테크라는 게 이제는 짠돌이 플러스 재테크의 합성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맣게 이제 모으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 있는 접근 방법, 그러니까 저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뭐냐면은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인데, 순차적으로요? 예, 순차적으로 이게 뭐 금융사에서 시도를 해갖고 인기를 네.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만약에 3,000원을 이제 목표 금액으로 해서 적금을 한다 그러면은 첫 주에는 3,000원. 그 다음 주에는 3,000원 플러스 3,000원에서 6,000원 넣어놓고요. 그 다다음 주에 셋째 주에는 이제 6,000원에서 또 3,000원 돼서 9,000원 넣어놓고. 그래서 적금 금액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젊이들 사이에 이제 저축하는 재미가 쌓여요. 사실 통장에 계속 돈이 쌓이다 보면 쌓이는 느낌이 예, 나니까. 적은 돈이라도 네네. 쌓이다 보면은 뭔가 만족감을 얻게 되고요. 뭐 소소한 만족을 얻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요. 여기서 이제 소확한 테크라는 말이 또 생기는데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조그맣게 돈이 생기면 사실 그거를 뭐 다른 것에 쓰지 않고 자신만의 이제 행복,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그 돈을 가지고 아니면 나의 취미생활에 쓴다든지 이렇게 젊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기를 불다 보니까 소액항 테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금융사에서 이런 문화적 트렌드, 어떤 젊이들의 트렌드를 캐치를 해갖고요. 이런 금융상품들이 지금 금융사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들도 네.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군요.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제가 요즘에 좀 금융상품 중에 눈길이 갔던 거는 그 카카오뱅크에서 맞아요. 네, 특판 예금을 게시를 했는데 네네. 저는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1초 만에 그러니까. 네, 마감이 됐더라고요. 네네. 왜 이렇게 날린 거죠? 시중금리가 낮기 때문이죠. 뭐 뻔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이게 고금리였나요? 예, 그리고 5% 고금리. 아, 5%였죠. 그러니까 지금의 예금 적금 금리 보면은 거의 뭐 1%, 2%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어떤 투자처를 못 찾아요. 근데 갑자기 뭐 은행 금융사에서 카카오뱅크에서 5%짜리 특판을 준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1초 만에 이제는 말 완판이 돼 버렸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몰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저축은행들도 많이 합니다. 특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예.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거 하는 목표가 자신의 어떤 특별한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핀테크 같은 네. 자사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사의 어떤 핀테크를 알리기 위해서 특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를 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금융 소외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핀테크의 금융 소외자들, 장년층이죠. 이런 분들은 모바일 뱅크 잘 못 이용하기 쉽지 하시거든요. 않으니까. 알아도 못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역차별이라는 어떤 이슈가 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들도 사실 장년층을 위해서 이런 특판 예금, 그러니까 모바일 뱅킹을 잘 못하더라도 모바일을 잘 못 만지더라도 특판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네요. 역차별하는 이슈도 좀 불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워낙 지금 재테크 트렌드가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채권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네네네.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질 적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커질 때는 채권이 이제 눈을 돌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채권은 국채가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네.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사실 약속된 그 이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채권 가격과 채권의 이자율은 음의 상관관계죠. 한마디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시기에는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권형 펀드라든지 채권과 관련된 상품들은 뭐 내놓자마자 지금 많이들 투자자께서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 상반기에 보면 채권형 펀드가 10% 내외의 어떤 수익률을 냈습니다. 특히 신흥국 중심의 펀드 같은 경우는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한 10.05%의 어떤 수익률을 달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봤을 때 이자를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요. 네. 더더욱 8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월에는 더더욱 이런 어떤 채권형 펀드라든지 채권과 관련된 상품들은 더더욱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뭐 저금리 기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또 매력적인 투자처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일 맞습니다. 텐데 네네.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네네. 또 금리 인하 하반기에 또 예고가 된 상황이라면 네. 어떤 식의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돈이 있는 자산가들도 사실 지금 규제 때문에 네, 쉽지가 사실 않죠. 쉽지만은 않죠. 예. 특히 임대소득자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 네. 이거를 좀 많이 낮췄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본다면요, 2017년 12월부터 사실 임대 소득자에게는 많은 세제 혜택을 줬었죠. 하지만은 그러니까요. 그걸 축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세법 개정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다음에 6억 원 이하의 이제 소형 주택을 임대를 하시는 분들, 네네. 그러니까 임대 소득자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이 4년 이상 임대 시에는 이제 30%, 8년 이상 같은 경우는 75%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줬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죠. 이게 19년도에 세법 개정에서는 축소했습니다. 뭐냐면 4년 이상 임대 시에는 20%, 네. 그다음에 8년 이상 임대 시에는 50%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임대 소득자 입장에서는 뭐 줬다 뺐느냐 이런 말도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고요. 사실 저도 작년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임대 소득자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들 모르겠지만 임대 소득자를 신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했는데 저는 안 했단 말이죠. 굳이 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줬다 뺐다 이런 어떤 느낌을 들기 때문에 사실 자산가들 입장에서 아니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동산하기에는 이것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무엇보다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건요. 역시나 채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채권 쪽인데 안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소식이 채권 시장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큰 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는 목돈이 필요할 목돈을 것 가지고 같아요. 들고 와야 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한 은행 가면 PB센터 가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계시고 그렇죠. 주식시장,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증권사를 가게 되면은 또 큰 돈을 갖고 와라 이런 말이 들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입관이 있다 보니까 선뜻 투자를 못 하시는데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워낙 채권이 인기다 보니까 증권사 중심으로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도 상품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좀 시스템을 갖춰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에도 관심을 가져두면 하고요. 가장 지금 보시면은 현금을 보유하는 게 사실 좀 맞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현금 보유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다. 왜냐하면 재무설계 이제 파이낸셜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잃어버린 것도 주의하셔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현금으로도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권혁주 외래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